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 30초 정도 이제 우리 유창호 앵커하고 이건 진행자가 이제 이종복 숨 돌릴 시간. 그죠?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커피도 못 마시고 그래가지고 30초 정도 우리 유창호 이건 진행자가 이제 시청자님들하고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네, 있어요. 잠깐 한 모금 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는 유튜브 채팅창 잠깐 보겠습니다. 확실히 2부 들어서는 오늘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에요. 네. 2300에서 고정입니다. 변동 없이 쭉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견조한 게 좋죠.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도 있는 거 다지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시장 전략 들을 준비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벌써 진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마무리 인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들을 준비를 경건하게 딱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를 봐드려야 다음 주 시장이 되는 거고 또 종목 네. 중에서 오늘 날 것이 좀 없어서 좀 서운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날 것은 여기서 오나요? 날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항상 하던 정규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더 날개를 다는 시기니까 예. 지금 손해보는 거 그렇게 크지 않으십니다. 꼭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살펴주실까요? 예, 다음 주 시장 전략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날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특히 오픈엣지서부터 막 그런 내용들이 날 것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날 것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야 날 것인 줄 아는 거죠. 지속적으로 방송 청취하시면서 그 방송 내용의 퀄리티를 좀 느껴보시라고 얘기해 줄게요. 우선 지금 다음 주 시장 전략인데 저는 지나간 얘기 뭐 해설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이번 주 시장 도라는 얘기는 벌써 뭔가 이어지는 말인 거겠죠?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종목은. 지난주와 유사한 차별화 시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얘기가 뭐냐?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전이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참 민폐 끼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가 존귀한 주식이며 목표가가 8만 원 넘고 무겁게 행동하라는 얘기를 6개월 전서부터 해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및 기타 대표주들은 조정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물가지표에 의한 금리 이슈가 부각되었으나 나스닥은 신고가 언저리인데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도 하나만 얘기해 주면 이런 게 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종복이가 마켓텐이든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이든 왜냐면은 여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스닥이 얼마일 때 우리나라 얼마, 나스닥이 얼마일 때 우리나라 얼마 하면서 이 지수를 분명히 얘기해 주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준 걸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의 나스닥이 18,300일 때 우리나라는 기존 같았으면은 375 위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365를 봤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밀릴 줄 알았더니 안 밀려버렸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가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어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 돼가지고 나스닥이 지금 저렇게 고점에 붙어 있어도 우리나라가 먼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주는 얘기의 요점은 금리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정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스닥이 어제 270 몇 포인트 폭등을 하면서 그게 상쇄되었으나 독일, 다우 등은 지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조정권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해외 시장도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장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이게 지난주 전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반도체와 자동차 위주로 시장을 견인할 수는 없다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순환매가 나와야 여러분들 체감이 좋을 거란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별화장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제일 재미없는 장이라는 얘기도 미스터 진단에서 5번 이상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선물로 일종의 해지 전략을 쓰면서 거꾸로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멘탈을 탈탈 털어내는 거죠, 지금. 그럼 정상적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때가 정상적이었었던 거냐? CPI 발표 나오고 우리나라 선거할 때 미국이 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다음날 365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거기서 그냥 밀렸어야 돼요. 그리고 나스닥이 다시 폭등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올라가면서 370에서 373으로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시장이 나왔을 텐데 이게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폭락해서 우리나라가 폭락으로 나왔는데 미국이 올라갈 것 같은 게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가 올라갔고, 미국은 폭락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다시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밀렸죠. 이 얘기는 미국이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장이 차별화가 나오는 시장이 유지가 되면서 이게 지속이 됐고, 이게 지금 2주째 지속이 됐으니 다음 주쯤 가면, 다음 주 후반쯤 가면 이제 다시 변곡점이 생기면서 그때 상태 정도 가면 이제 이 차별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또 날 것인 거죠. 이런 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등에 집중돼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득이 가지 않고 있는 거고, 나스닥 시장의 조정의 어떤 분위기와 다우와 독일이 밀리는 과정에서 이들은 일종의 선물을, 매수했던 선물을 다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서부터 자기네들이 산 주식들만 방어를 해주면 얘네들은 손실을 안 볼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게 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그걸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수가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밀리는 거고, 이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밀릴 때 여러분들이 주로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서부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후반쯤에 어느 정도 변곡점이 다시 나올 것 같은 걸 내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때 시장의 위치가 해외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주고 지지권에 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음 주 후반 쪽에 이제 다른 섹터로 이제 이제 매기가 넘어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요거는 짧게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지금 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 좀 끌어달라고 한 건데, 증권 역사상 이렇게 환율이 1380원대로 와 있을 때 지수가 이 지수에 있었던 적이 증권 역사상 없어요. 증권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지수만 갖고 보면 지금 종합이 300 초반 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1380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강력한 그 매수세로 인해서 종합이 붕 떠 있죠. 그런 요인들이 소외받는 주식에 순환매가 유입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환율과 달러가 이렇게 강한 배경은, 이 배경이 바로 금리 인하가 미뤄져 있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고, 미국 경제가 양호해서 이게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장이 차별을 받거나 소외주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주와 전략이 동일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디매매,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 구분 이런 거 지금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정수리, 비중정 이런 거 중요하고 조정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마디매매 혹은 중장기 투자를 명확히 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는 아까 로봇 같은 거 질문했을 때 중기 이상 가져가면서 다음 주 중후반 때 추가 매수 한번 노리시면 돼요. 막 그런 얘기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약주나 단기간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이 있죠. 그들 종목들은 마디매매라고 해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한 번 끊고 그들이 다시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눌리고 나서 다시 갈 때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고 핵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을 얘기해 드리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로봇, AI, 제약 등의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이쪽 섹터의 주식도 포트에 살짝 집어넣는 거죠. 같이 섞어가지고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주력으로 담되 이쪽 세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같이 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 중후반까지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도 무리 없지 않겠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똑같은 말이 3주째 반복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 지금 3주째 반복됐고 시간이 없어도 조금만 얘기해보면 이런데 보면 현금 얘기와 차익 병행이라는 얘기가 3월 22일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3월 29일과 팔주식 팔고 정수리 위험하다는 얘기 들어가죠. 여러분 이렇게 팔주식 팔고 정수리 위험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이 3주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멘탈을 잡아야 되는 지점이고 다음 주 수목 타이밍이 이제 약간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